안녕하세요. 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4년 버틴 크린랩마저 쿠팡에게 항복, 다음 차례는 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린랩이라는 업체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시지 못했더라도 여러분들 아마 제품은 다 한 번씩 써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금 쓰고 있는 위생장갑, 위생봉투 이런 게 대부분 크린랩입니다. 7, 80% 이상이요. 예전에는 한창 점유율이 높을 때는 이 시장, 위생봉투 시장에서 90%나 차지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내려서 지금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업체 이름명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이 제품을 다 한 번씩은 써봤습니다. 이 크린랩이라는 업체가 위생봉투 이런 것만 어떻게 만드는 회사일까요? 이런 거 말고요, 여러 가지 만들고 있죠. 위생 장갑, 크린 장갑이라고 만들고요, 크린백, 그리고 이제 고무장갑 같은 것도 만들고, 물걸레 청소포 이런 것도, 지퍼백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크린랩, 요 박스 보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지 않나요? 크린 장갑, 거의 고유 명사죠. 크린백 이런 걸로도 진짜 많이 쓰고요. 이런 이 위생봉투, 위생장갑 시장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이 회사가 사실은 쿠팡과 가장 먼저 분쟁이 있었어요. LG생활건강과 쿠팡이 분쟁이 있기 전에 2019년도 3월에 사실 이 회사와 이 쿠팡이 가장 먼저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쟁이 일어났었냐면, 처음에요, 2019년도 3월 달에 우선은 쿠팡의 이 크린랩을 원래 팔고 있었어요. 로켓 배송에서요. 그런데 이 크린랩 요 제품들을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었냐면, 이 대리점들이 직매입하는 것, 대리점들이 납품하는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쿠팡 잘 아는 지 있지 않습니까? 이 쿠팡이 이 어디서 이거를 거래했는지, 거래 명세 같은 걸, 공장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조 이 명세서 같은 거라고 하면서, 그리고 실제 그 공장과 직접 컨택을 하는데, 이 크린랩이라는 회사는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대리점 말고 본사하고 직접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쿠팡이. 왜냐하면 그래야 가격도 더 경쟁력 있게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쿠팡이 크린랩 이 본사 쪽에 요청을 했을 때, 크린랩 본사 쪽에서 이거를 거절합니다. 멋있죠. 이 당시만 해도 크린랩도 상당히 본인들이, 아니 우리가 이 시장에서 90% 정도나 차지하고 있는데 니네가 뭔데 도대체, 약간 이러면서 이 거절을 한 거예요, 쿠팡 요청을. 그러니까 쿠팡이 바로 거기에 이제 반발을, 대리점한테 이제 발주 중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7월달에, 2019년 7월달에 크린랩이 공정위에 신고를 합니다, 쿠팡에. 이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냐. 그리고 이 크린랩 같은, 그러니까 위생봉투, 위생장갑 이거에 대한 쿠팡이 PB 상품을 만들었는데요. 이 초록색 느낌이 나는, 어떻게 보면 이 크린랩의 어떤 제품들과 정말 박스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게끔, 이건지 저건지 잘 확인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따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공정위에서는 크린랩 신고에 쿠팡이 법 위반이 없다라고 우선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소송으로 갔을 때 1심과 2심에서 둘 다 크린랩이 집니다. 다만 이제 크린랩 상표권 관련돼서, 이런 박스 비슷하게 만든 거라든지 어떤 상표권, 쿠팡에서 크린랩을 쳤을 때 쿠팡 PB 상품이 가장 먼저 뜨는 어떤 이런 상표권 관련돼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줘요, 크린랩 쪽에요.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크린랩 쪽에 쿠팡이 배상을 해야 됩니다. 배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것들을 취하해줬죠. 그리고 소송 종결을 내렸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이제 쿠팡의 로켓 배송으로 이미 크린랩 제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크린랩이 쿠팡에게 항복을 한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누가 밝혀줬냐? 쿠팡이 얘기해줬습니다. 쿠팡이 왜 얘기해줬을까요? 쿠팡이 언론사 쪽에 쫙 뿌렸어요. 크린랩이 드디어 우리 쪽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쿠팡 쪽에. 쿠팡품으로 다시 들어왔어. 우리 이제 이런 회사들과 더 이제 상호 협력하면서 좀 더 서로 발전해 나갈게. 이런 식의 어떤 기사들을 언론사에 쭉 다 뿌렸는데, 그 이유는 이 쿠팡과 지금 대결 구도, 쿠팡 쪽에 로켓 배송에 빠져있는 업체들이 꽤 많잖아요. 이제 그런 업체들한테 보여주기 용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크린랩, 왜 이제 이 시장에서도 정말 엄청나게 점유율도 높은 회사인데 결국 쿠팡한테 수그리고 들어갔을까요? 자, 한번 보시죠. 우선은 이 실적인데요. 이 크린랩의 실적이 2019년도에 1173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2년도에는 1762억 원으로 되게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19년도의 영업이익과 2022년도의 영업이익 부분이에요.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104억 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매출이 약 1.5배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업이익은 줄어듭니다. 92억 원 정도로요. 이 이유는 아무래도 이 점유율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가격 경쟁, 이제 경쟁사들과 가격 경쟁을 좀 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추측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결국은 크린랩 쪽에서 매출은 늘었지만 점유율은 떨어졌거든요. 2019년도 당시에 그런 위생봉투나 위생장갑 시장에서 약 9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했다라고 해요. 크린랩이 엄청난 점유율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쿠팡에 빠지고 쿠팡 PB 상품들이 나오고 어떤 그런 중소형 업체들이 좀 더 커지다 보니까 2022년도 작년 기준으로는 약 70%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점유율이. 그러니까 이 크린랩 쪽에서도 사실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리고 이 분쟁 당시 2019년 분쟁 당시 보면 쿠팡이 이커머스 1위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3위 정도? 그리고 막 이제 급성장한 업체긴 했지만 아직 1위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업체였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 지금 어떻습니까? 1위죠. 그리고 점점 독주 체제를 갖추고 있는 1위. 이러다 보니까 크린랩 쪽에서도 이거 잘못하다간 이 위생봉투, 위생장갑 시장에서 본인들이 이게 점점 더 점유율이 떨어질 것 같단 말이죠. 이게 저라도 위기감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쿠팡한테 그런 대립각을 이렇게 세웠지만 결국 굴복하고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크린랩 입장 충분히 이해는 가요. 너무나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좀 아쉽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쿠팡과 대항하는 업체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 좀 아쉬운데요. 얼마 전에 LG생활건강도 쿠팡과 화해하나 이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사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기 때문에 LG생활건강도 올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래서 또 이런 쿠팡 정말 이커머스 시장에 이제 완전 1위 업체가 된 쿠팡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참 이제 크린랩 여기 보십시오. 쿠팡에서 제가 크린랩 요걸 치고 들어간 건데요. 이 크린랩 랩을 보면 이 로켓 배송으로 이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크린랩 제품을 쿠팡에서 직매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린랩이 이제 쿠팡에 굴복했어요. 그 다음 차례는 과연 누굴까요? 지금 쿠팡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업체를 보시면 LG생활건강 있습니다. 퍼실이나 코카콜라 같은 그런 대형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 LG생활건강이 있고요. 그리고 CJ제일제당, 햇반, 비비고, 스팸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CJ제일제당도 지금 쿠팡 로켓 배송에서 빠져있는 상태예요. 지금 분쟁 중이라. 그리고 유니레버라는 이런 글로벌 회사가 있는데요. 바세린이나 도브 등 같은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도 지금 쿠팡과 분쟁 중이어서 지금 로켓 배송 다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존슨앤드존슨도 마찬가지로 지금 쿠팡과 빠져있는 상태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런 어느 정도 우리가 익숙히 알만한 정도의 어떤 회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크린랩이 수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쿠팡 쪽에. 그런데 나머지 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순차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지금 한국에서 유통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쿠팡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매출액 기준으로도 이마트를 넘어섰습니다. 이마트 단일 이마트뿐만이 아니라 이마트에서 스타벅스, 조선호텔, 아니면은 그 스타필드 이런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매출까지 다 합친 그 이마트 매출보다도 쿠팡의 매출이 그걸 넘어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통시장에서 이 쿠팡을 빼놓고는 어떤 판매를 하기가 상당히 리스크한 거죠. 그리고 이 쿠팡 포션이 워낙 크게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크린랩도 수그리고 들어간 거고요. LG생활건강도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쿠팡과 어떤 화해 분위기 약간 요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좀 이런 업체들이 좀 버텨줬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에서 점차 아마 쿠팡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겨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나마 LG생활건강, CJ제일제당이 좀 대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버텨줬으면 좋겠고, 특히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 CJ제일제당뿐만이 아니라 CJ대한통운, 대한통운도 있고 CJENM 다 쿠팡과 지금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룹사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오래 버텨주고 좀 더 길게 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크린랩이 쿠팡에게 4년이나 버텼지만
드디어 항복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차례는 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